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먹는 한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 사망자가 12,000명이나 되고요. 이거 국회 자료입니다. 제가 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약 사이트를 통해서 한 300만 명 서비스를 했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2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대충 한 300만 명 정도 수송한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장기간 끌고 갈 수 없는 단기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대구 대중교통 역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도입했다. 왜 그러면은 대구가 버스가 최초에 도입됐냐? 그거는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대중교통의 전환점을 안내양 있을 때와 안내양 폐지된 이후로 서비스와 제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어떤 거꾸로 가버렸죠. 제도화 과정이라는 것은 업체를 단일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업체를 늘려버리고, 그래서 방만한 어떤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이 더 질이 떨어지는 어떤 개인 사업자의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준공영제 또한 또 실시했는데 어떤 공영제를 가기 위한 단기 한시적인 어떤 기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그걸 전혀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 버스 종합현황이라고 이제 업체가 지금 26개 있는데 예전에 33개, 4개 업체가 있다가 이것도 친인척 때문에 21개밖에 안 됩니다. 운행대수 고령, 경산 포함하면 약 1,600대이고요. 노선이 한 114개 정도 차고지, 운전기사 3,8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준공영제 재정적자에 주된 노인 중에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준공영제 이전에는 승객을 태우면 자기 수익이 됐습니다, 사업자들이. 근데 이제는 많이 태울수록 손해가 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건 하면은 표준 운송원가가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70만 원 벌으면은 40만 원 벌이는 업체 쪽으로 넘어가야 돼. 40만 원 벌이면은 20만 원 보존해주지만 70만 원 벌이면 10만 원을 깎아버립니다. 결국 승객을 많이 태우는 노선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동차가 더 소모되죠. 승객이 많아지고 브레이크 많이 밟고 타이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승객이 많이 태운 업체가 손해가 가는 이런 구조가 준공영제입니다. 그래서 대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15년 이런 적자의 원인으로 해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했는데 노선 실패했습니다. 왜? 본질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 실패 원인으로 요금 인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요금 인상하고 시내버스를 어떤 요식업 수준의 어떤 서비스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친절기사만 늘기를 해서 경쟁적으로 친절기사에게 돈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 실패를 보면은 이건 이제 황금 노선인데요. 왜 이건 하루에 150명도 못 태우는 노선인데 왜 이런 황금 노선이냐 하면은 승객을 안 태우면 기사는 편안하잖아요. 민원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업주들은 또 차 소모가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오고 사고가 안 나오고, 행정은 사람이 없는데 민원 제기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조용하죠. 그래서 이런 노선이 지금 13년 동안 유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노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자 주된 원인 노선 개편 실패, 달성군에는 이거 마을버스 급행
8번 급행 4번이라고 하지만 군 안에만 도는 마을버스입니다. 이걸 빨간색 칠해갖고 또 이제 급행용만죠. 이게 4월달에 노선 개편했는데 노선을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노선 느리기죠. 그래서 승객도 없는 이 동네에 64대가 매 한 번 요까지 가는데 6km, 그거든 3,400km가 승객이 없는 곳으로 가고, 또 이것도 4월달 노선 개편했는데 일회 왕복 시간이 21분밖에 안 걸립니다. 보통 그 장거리 노선은 보통 일회 왕복하면 5시간 이상 걸리는 노선이 있는데 이건 21분 갔다 오면 놀고 승객을 태우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 더 많아져. 이게 이제 425번 노선을 죽이는 이 두루네거리에서 다사까지 직선으로 가는 지하철 구간입니다. 이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이 노선을 여기 굴곡진 이곳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차가 있어요. 있는데도 여기 민원 들어왔다고 노선을 이렇게 굴곡지고 하니까 기존에 이 노선들이 죽어버렸죠. 이렇게 노선을 죽입니다. 이렇고 비효율적 난 노선, 이게 그 진천동인데 현대 아이파크인데 이거 뭐 사람 그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 몇 채 있는데 이게 60세대 74대가 들어갑니다. 이런 그리고 이건 노선이라 할 수가 없어요. 꼬불꼬불 이래 승객이 없는 동 맥히는 도 빈차로 돌아다니는 거죠. 또 이거 노선 역방향, 이건 순방향으로 뭐 시내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버리니까 승객이 없죠. 또 이거는 이제 그 서구 1번인데 위생 처리장 부근입니다. 여기에 동네가 없어요. 강변이고 여기에 차가 60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승객 없는데 자꾸 이렇게 차를 늘려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창입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여기 달성군 파동이 가창면인데 여기 외길입니다. 여기에 차가 80세대 들어갑니다. 환승 시스템 구축하면은요, 이 차를 반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노선 정복도 이거는 뭐냐, 650번하고 706번이 중앙통까지 서부 정류장에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앱 깔아놓고 어느 차가 빨리 가느냐, 뒤에 오면 승객이 안 타잖아요. 이 차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승객 안 태우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649도 이와 비슷한데 이 대곡에서 나오는데 이 굴곡된 노선 이걸로 인해서 여기 사계절에서 상인내거리 바로 가는 차가 있는데 4개 노선은 그냥 덜러리로 이래 빈차로 돌아다니는 이런 이게 복효 노거리에서 지금 명동 내거리까지 오는데 경북대 북문 앞을 지납니다. 여기에서 앱 깔아놓고 누가 먼저 가냐, 이제 기사들 승객 안 태우기가 일어나죠. 이게 배차 간격이 각 13분인데 이게 환승 시스템 것도 뭐 포함하면은 6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6분마다 차가 한 대 올 차를 13분씩 2대가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다니고 이렇게 승객 안 태우기. 이 경기 북문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2분만 건너버리면 차가 다 미어지게 다 못 타는데 차가 5분 6분 거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13분 거리 2대가 가지만은 이런 중복된 노선으로 이제 안 태우기 경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경산인데 이게 경산에서 2호선 구간입니다. 대구 도심 반월당이나 한일극장까지 오는 노선이 대구 차만 228대, 경산 차까지 합하면 288대. 이거를 평균 환승 시스템 구축하면 40초마다 차가 한 대 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많지만은 또 그렇습니다. 경산에서 영대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390분 타고 한 30분 벌고 609번 타면 1250원에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이것도 이제 공차거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체 이전으로 공차거리입니다. 이게 경상버스가 진량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기사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해서 여기서 차를 끌고 7곡 IC까지 5시 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 승객을 안 태우고 새벽에 빈차로 다니고 저녁에 심야에 마치고 공차 운행하는 이 시민한테 돌아갈 시간들이 승객도 안 태우고 공차로 운행하고 있다. 이건 왜 이러냐? 사업주들이 여기 있던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여기에 땅값이 오르니까 차고지를 팔아버리고 새로 재투자 개념으로 여기 차고지를 사갔는데 이렇게 시에서 실비까지 보존을 다 해주고 있다. 차량 소모비라든지 다. 한마디로 하면은 사업주 배만 부리고 충전소 문제입니다.
충전소도 제 위치에 어떤 관문도로의 어떤 충전하기 용이한 어떤 건적거리에 넣어야 되는데 역방향이 있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제 방향이 없습니다. 관문도 하양에 있고 자인에 있고 또 이 약산 온천 같은 데 있고 또 이 동면 같은 전부 역방향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을 가야 할 자리, 기반으로서 가야 할 자리는 가지 못하고 있다. 그 공영차고지 업체들은 또 그렇게 땅값 비싸게 자기 땅을 팔아먹고 공영차고지 들어왔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또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땅이죠. 시의 땅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또 대여하는데 대여 비용까지 주고 이렇게 전국 최고 어떤 세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비용 대비 재정지원금 최고, 또 차량 대당 재정지원금 규모 최고, 총 예산 대비 재정지원금 최고, 수송 분담료 최저, 차량 대당 수익금 최고죠. 당연한 겁니다. 이용이 하지 않으니까 수익금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차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노선이 장대 노선 길게 효율성 없는 노선을 빙빙 돌아가 길기만 하니까 안 타는 겁니다. 다 이거 뭐 최고로 깁니다. 평균 배차 간격 13.5분, 지금 15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구 대비 차량도 서울은 1079명당 한 대지만 부산 1113명당 한 대, 인천 1263명당 한 대인데 대구에는 1620명당 한 대입니다.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마을버스 없는 도시고 원래 재정지원금이 121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 항목 평가를 보면 이건 엉터리가 없죠. 이 운전자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 2000점 중에 1560점이 운전자 평가 방식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떤 회사 평가는 미미하고 결국 대중교통이 운전기사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운전기사가 만드는 서비스가 되면 운전기사가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QR코드 방식 친절기사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선을 망쳐지고 안 타니까 어떤 일반 서비스 개념의 일반 요식업 수준의 서비스 평가를 도입했고요. 이게 이제 버스 안에 그 QR코드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1년에 45,922명을 어떤 평가를 했는데 부정응답 6,755명 빼고 나면은 39,167명 365일로 나누면 하루 107명입니다.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운전기사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친절기사가 되냐? 승객을 안 태우면은 친절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4분 거리입니다. 여기 0이고요. 그러면 이거 2분 뒤에 따라옵니다. 2분 뒤에 따라오다가 차마 한 신호에 못 넘어가 승강장에 세워놔놓고 할머니 올라오고 할머니 천천히 올라오세요 한마디 해버리니까 모니터 요원이 500명 있습니다. 시에다 전화합니다. 어느 번호 누구 기사가 친절하더라. 그럼 60만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친절기사 되기 위해서 승객을 안 태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23분이면 3분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분 간격으로 가고 있고 지금 26분으로 가고 있고 3분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요원들이 이런 승객 안 태우고 빈 차 타고 가는 이거를 평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고 기사들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승객 안 태우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친절기사 포상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배차 간격 13분에 이거 다 이렇게 가는데 3분 간격이 옵니다.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이 차를 탔는 분이 늘 많은 버스에 미어지듯 탔는데 기사가 뛰어오는데 세워주고 인사까지 하고 뭐 사탕이나 껌도 주고 방송하죠. 그래서 친절기사라고 민원 올립니다. 그죠? 근데 이 차가 무슨 짓을 했냐? 자기 시간에 13분 간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승객이 비슷하게 탑니다. 근데 3분 간격으로 가버리니까 이 승객이 타야 할 승객이 이 차를 못 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로 밀려버리니까 이 차가 승객이 많아지니까 타고 내리는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뒷차 시간까지 먹어버리고 그럼 뒷차는 자기 시간을 빼앗겼으니까 승객이 적으니까 또 앞으로 땡기고 또 앞으로 그 차가 땡김으로 해서 그 뒷차는 또 승객이 많아지고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이 한 사람이 한 행위가 이 1시간 동안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분이 또 매일 탔던 차가 이 차였습니다.
친절 불친절하고 뭐 난폭운전하고 했는데 방송하죠. 그래서 보여지는 서비스 때문에 자기가 늘 이 차를 탔는데 오늘 하루 탔는 순간 이걸 가지고 친절하다라는 민원을 올리고 돈을 주는. 그리고 이게 이제 친절기사가 또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13분 거리면은 이것도 26분, 27분 정도 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게 뭡니까? 14분하고 24분 간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 혼자 25분 간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친절하려니까 인사한다고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오는 사람 눈 맞추고 친절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빨리 가지를 못하고 승객이 점점 많아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는 또 몇 대 가죠. 그렇게 하는 이런 기사들이 돈을 준 겁니다. 친절기사 만들어갖고 1년에 2번 나눠서 1회 60만원씩 그 연간 780만원 그렇게 3년간 하는 게 14억 6,800만. 한마디로 승객 태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상대평가 방식을 친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QR코드 방식 이걸 사진을 찍어가 조카한테 보낸 겁니다. 대구 외삼촌 행사 마지막 날 역직원 동원해봐. 뒤차 또 한다. 오전 내 많이 보내줘. 주위분들. 상대만 있으면은 만들면 돼요. 상대평가 방식. 대중교통은 절대평가 방식이지 상대평가 방식을 하면 이런 행위 상대만 만들면 됩니다. 자기 자녀를 등교 시간에 동원하고 학생들을 동원하고 장애인들 다니면서 하고 가족을 동원하라고 회사에서 교양 시간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운전기사를 어떤 압력적으로 친절 만들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서비스가 되면 왜곡된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운전자 개인이 생산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운전자 개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쟁을 막아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부추기는, 경쟁을 부추기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전문성이 없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대중교통은 제도이면 제도는 경쟁을 막고 과점을 막고 과잉을 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식업 수준의 경쟁적 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에서 얻은 자는 누구? 이런 자는 누구? 피해자나 응? 얻은 자는 다 대중교통 이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30분 40분 기다리 못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50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50만 중에 20% 타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500명 가지고 전년 대비 0.4% 상향됐다. 언론 플레이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2016년도부터 승객 감소 추이를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줄었어요. 하루에 67만 명 태우던 것이 2017년도 65만 명 태우고 2018년도 63만 명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친절을 기사에게 친절을 강요하다 보니까 승객을 안 태우기 강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주교통 같은 경우 어떤 4억 6,800만 어떤 사업주가 지급받고 또 이거 교통행정실태 개혁위원회 구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절대 안 타는 사람, 절대 못 타는 사람, 사업주들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는 전부 다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선 실패를 하니까 친절기사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다가 승용차 좌회전을 허용해버리고 이러니까 승용차 더 많이 타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민영 처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대두되니까 운전기사들이 참다 못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 하니까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운전기사를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회사에다가 전화해가 당신네 회사 기사들이 교통국에 못 오게 해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운전기사에 압력을 넣어버려요. 한마디로 시민의 어떤 의사 모든 것이 행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복지부도 뭡니까? 대중교통이라는 역민원이 발생해요. 노선을 이래 빼버리면 저 빈자리가 그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없어서
노력하겠으면 이 노래 제곡만 부르고 그냥 잡고만 있고 해결 안 돼. 운전기사 포상 사례 이 친절기사 만들기 청동은 되고 있어. 친절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냐 새벽에 4시에 출근해 잠 못 자고 출근한 사람은 그 계대 동문 같은데 새벽 오후에 5시까지 붙잡아 놓고 있어요. 피켓 띠매가지고 친절기사 좀 만들어 달라고 학생들한테 제라시 돌리고 예? 승객이 없는 노선이 방치됩니다. 승객이 없으면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수동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도 안 사는 동네 차를 넣어놨다가 중학생이 친구 집에 가는데 차를 잘못 타가지고 차에 앉아서 보니까 운전기사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시골에 자기 혼자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버렸어요. 예? 이 뭐냐 승객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이익이 관계되었다면은 승객이 없다고 폐지하라고 자기 스스로가 올렸을 거지만 그냥 방치를 하고 촉탁기사 10%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단기 1년 계약자들이 사고 내면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손님 많을 시간에 빈 차로 앞차 따로 다녀요. 사고를 안 내야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의회 권력 민원 해소, 의회 권력들이 민원 해소용으로 우리 지역 민원 해소하라고 공무원들 전문성 없는 공무원 불러가 하니까 노선을 아무데나 중복도가 높고 노선이 굴곡도가 높고 이런 식으로 이 새벽에 사람이 없는 승객이 없을 땐 차가 더 많이 다녀요. 빨리 다녀요. 5분, 8분 전부 이래요. 왜? 전부 다 중간에 맞춰서 운행 안 해도 될 거 키로수 늘리라고 중간에 다 집어넣는 승객 없을 시간에 사업주는 승객 없을 시간에 키로수가 많이 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저상량 가지고 전부 장난을 쳐요. 7곡 4번 6대 중에 손님도 없는데 6대 다 저상량 버스입니다. 7곡 1번 6대 중에 우주교통역 보십시오. 5대가 저상량이에요. 현대교통 수성 4번 8대 중에 6대입니다. 전부 이렇게 저상량은 지선버스에 다 넣고 실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에는 형식적으로 몇 대씩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저소분홍 사례입니다. 이 버스, 이 순환버스, 순환 1번이 14.4km 갑니다. 706번이 17.1km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장애물이에요. 버스가 이 차 때문에 빨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추월하려면 승강장 때문에 만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조급하고 난폭 운전하고 이 차는 길에서 막고 안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어떤 균형적인 이런 속도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운송 원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정비비, 운전자 관리비, 인건비 이거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거 사업주 경영 형태입니다. 관리자 인원 줄이기 비싼 건 회사 안 나온다. 친인척 한다 이름 연화놓고 없어요. 사장 엄마 자가용 기사도 부장이에요. 전부 심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어요. 대당 0.12명입니다. 저희 회사. 관리자가 10.2명이었는데 경리 2명이 있어요. 경비까지 합해도 3명밖에 안 돼요. 그 사고 나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운전자한테 지정하죠. 왜? 평가에 사고 평가를 하니까 막으려고 하고 행정 그 평가에 의해서 행정 사업자들은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운전자는 임금 어떤 착취를 당하는 자기 돈으로 어떤 물어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 버리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보험 처리하고 하면 배차정지면입니다. 운전기사는 하루 일당제거든요. 하루 버려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일당 안 주고 하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으로 배우차하고 노후 차량 배정하고 또 승객이 많은 노선 회사에서 먼 노선을 배정해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오후반 되면 밤늦게 퇴근하고 또 카풀 끊기 동료들 간에 어떤 그 차비라도 아끼려고 카풀하면 그걸 끊어버립니다. 인사권으로 전직 그래서 이런 부당함이 있다고 노동위원회는 어떤 부당하다고 따지면 전직 공무원이 동원해서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부 갑질이에요. 이게 일상화된 갑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운전자들은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친절하기 위해서 승객이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용하는 승객이 다 볼모가 된다는 거죠. 이 사업주가 경영하는 이상 이런 행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은요.
관리자 감축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차밖에 사고는 승강장에서 직진하면은 승하차고 직진하면 우회전 차량 박히고 또 승강장에서 세우면은 양쪽에 불법 주차로 차가 바로 어떤 도로에 바로 정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사고 나고 하차 단말기 어떤 내리면서 깜빡 잊었는데 하차 단말기 안 찍었다. 기사는 내린 걸 확인하고 문을 닫았는데 손을 집어넣어. 이런 사고가 나고 노선 굴곡도 이런 부분 전부 이런 행정이 전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F 운전입니다. 이 지금 시내버스 운전자 감시 시스템이에요. 승객 없는 노선은 승강장에 가도 승객이 없으니까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어요. 98점 나옵니다. 승객이 많은 노선 탔다 섰다 갔다 섰다 이렇게 하면은요 전부 다 이게 점수가 30점 안 나와요. 근데 승객이 안 내면 이 기사는 평가를 잘 받죠. 또 버스 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업주들이 자기 노동자들 탄압하는 목적으로 이 카메라 빼보고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이렇게 길들인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길들이는 그 부분에서 결국 시민들이 다 볼모가 된다라는 거죠. 준공영제가 실패한 이유는 준공영제는 단기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일률적인 고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제도적 투명성, 사업적 현금성 차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제도적 객관성, 행정이라는 건 제도는 객관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이 바라는 대중교통이 뭐냐는 거죠. 시간 약속을 지켜달라, 타면 빨리 가달라, 안 기다리게 해달라. 이게 대중교통의 어떤 기본적 기능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일치해요. 대중교통 기능을 만들어내면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제도적 기능, 규칙성, 균일성, 균형성 다시 말해서 어떤 주문이 아니고 선택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이 지금 대구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15분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재정적자의 원인이고 지금 전국 꼴찌 13년 동안 전국 꼴찌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교통공사 설립해야 됩니다. 교통을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하고 그리고 준공 안전공영제를 실시. 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주들이 이런 형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갑질을 하고 악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재정 비용이 올라가고 사업주들만이 위한 대중교통을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기반 확충. 그러니까 버스를 중앙에 가야 돼. 가변성을 줄여서 중앙에 가고 표준화시키고 이런 노선을 또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노선 축소, 승강장 축소, 운행거리 축소 그렇게 다 축소하면 배차 간격이 줄어듭니다. 15분 간격이 10분 아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차량 정차를 해야 됩니다. 인천 수준만큼만 해도 400개의 정차가 필요하고 있고요. 적어도 8분 미만으로 맞춰줘야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을 대중교통 중심의 주체로 활용하여 공유적 사회 가치, 자발적 참여자로서 간접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모색한다. 이게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바라보다니까 개선은 안 되고 계속 악화된 것이 바로 재정 적자가 자꾸 풍선처럼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인역 모습인데 버스 타고 지하철을 한번 환승하려면 350m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지하철하고 연계에 바로 환승 시스템 한태 구축하면은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망으로 인해서 많이 걷지 않게 해야 되고 대중교통은 시민이 더 편할수록 비용이 다운됩니다.
계속 더 불편하게 만들어가 껍데기 포장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안전공영제를 늘 제가 주장을 하고 제가 98년도부터 공영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회사에 보복도 많이 당하고 이랬는데 그렇다면서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고 가겠습니까? 서울시가 2004년도 중공영제 시작할 때 감차 비용이 3,000대인데 지금 현재로는 5천만 원을 가정을 합니다. 그럼 대당 5천만 원에다가 노선 어떤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서울시는 1억을 잡고 있는데 1억을 대당 1억 보상한다 해도 대구 시내 1,500억이면 버스를 사고 남아요. 그런데 올해마다 1,200억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전자 누적 퇴직금 중공영제 이전에 퇴직금이 어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사업체 출자금들이 보면 단말기라든지 공제보험, 버스 공제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은 2년 재정지원금이면은 뭐 덮어 쓰고도 남습니다. 교통정책은 단순한 교통문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지역경제문제, 노인복지문제, 국민건강권 등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현재 차량 지원금인데 전부 이렇게 차량 크기에 따라 비용에 따라 전부 다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받아가지고 차량 할부 가져왔어. 업주들 상호간에 캐피탈에 지급 보증하고 이런 형태 자기 자본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적 고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뭡니까? 교통기반에 있다는 거죠. 교통기반이라는 것은 버스, 중앙버스 전용차선, 환승 시스템 노선, 입체교차로, 표준승강장, 공영차고 교통이 필요한 이것이 거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0~80%는 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능 승강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이용자 그렇게 시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제도적 주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요금 징수 이건 뭡니까? 현금 성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스름돈 거슬러 주고 뭐 이런 시간 또 여전히 주문을 한다. 어른이 일반 어린이 카드 쓰고 어린이가 또 어른 카드가 찍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그 시간에 승하차 하는 시간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차가 지연이 되죠. 안내양이 하던 일을 운전기사가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빨리 가지를 못하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차량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대중교통 이용자를 제도적 주체로 활용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73%가 이용자가 시민이 제도적인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고액권 내고 휴대폰 들고 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는데 인도 안에까지 뛰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전부 제도 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만이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공여적 기여를 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은 어떤 얘기 서울입니다. 다 버스가 중앙에 가 있어요. 차 크기 순대로 다 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 그렇게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를 밟고 있고 지금 이건 우리는 지금 승강장에 이지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덥다고 물 뿌려주고 그렇다고 버스 탑니까? 보십시오. 전부 승강장에 익하고 있어요. 이럴 시간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래 칸채 춥다고 또 이래 문 닫아놓고 이러면 이게 이용자 이 사람들은요. 친구 약속 장소 잡고 전부 이어서가 있어요. 이런 짓을 이게 바로 선진국 대중교통 시스템 한번 보세요. 비나 오나 누나 오나 요거 먼저 내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환승하는데 몇 발만 걸으면 돼요.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몇 초가 안 걸리고 몇 발을 안 걸어도 됩니다. 왜?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하철이 지상에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이용자를 얼마나 편리하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서 편할수록 비용이 다운됩니다.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프리존 쉘터라고 공기청정기 달아놨어요. 예? 대중교통이 기능할 수 없는 탈 수 없는 대중교통이라서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데 자가용 이런 공기청정기 달아준다고 대중교통 타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접근부터 잘못되었어. 어떻게 차를 줄여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청정기를 달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이 요금 제도와 승차 금지 이게 뭡니까? 일반은 자기 신분에 맞는 일반 카드를 쓰고 탁탁탁탁 찍으면은 승하차 하는데 카드 미리 빼고 하면은 몇 초가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아이 거 가져갖고 일반 좀 찍어주이소. 아이들은 뭐 통상적으로 청소는 찍어주이소. 사복 입고 이게 어른인지 구분도 안 가요. 객관성도 없고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독일 걸 독일의 그것도 시스템을 제가 늘 잘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밖에서 지가 요금 찍고 지가 밖에서 버튼 누르고 문 열고 그리고 차 안에 펀칭을 해야 내가 언제 탔는지 시간 체크가 되고 그리고 내릴 때 안에서 버튼을 눌립니다. 한번 보세요. 에? 얼마나 우리는 교통기반이 이렇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버스가 정시성을 맞춰주고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노약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버스를 탑니까? 택시가 장기 정차로 인해서 도로 저심하게 가로막아 놓고 있는데 이 지역을 보유번호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을 보는데 204번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서구 중구영 서구 2번 중구 0 남구 범을 이렇게 번호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우리 그 회원분들이 질문이 있어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지하철 대구가 3호선까지 있는데 1, 2호선은 동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 편에 성서공단 5차 단지까지 있고 달성공단도 서편에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서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동서축이면은 버스는 남북축이에요. 주요 관문도로에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가 15개 있는데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관문도로에 어떤 공영차고지가 제 위치에 간다면은 그리고 이 노선을 효율성으로 짤 수 있고 직선화시키고 한 번 환승해서 어떤 먼 곳은 한 번 환승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대구 도심에서 딱 버스로 제대로 환승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은 1시간 안에 대구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꼽을 돌아서 가니까 이 누가 탑니까? 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인 효과 제가 늘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통계자료 2018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6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보유 비용 자동차 2000cc 3천만 원 가정하면은 10년에 감가상각비 월 25만 원입니다. 신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매년 자동차세, 차량 유지, 월 연료비 20에서 25만 원, 30대 보험료 70만 원, 기타 통행료, 주차비 등 합하면은 월 6, 70만 원 차량 비용이 한 대 유지하는 데 든다. 그렇다면 월 가구 소득의 15% 이상이 차 한 대 줄이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합니다. 한 발 걷기 싫고 사실상 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이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대중 없는 교통이 되어 있고 대중교통의 어떤 그 관심, 행정 결정자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방 행정 단체나 대중교통이 뭔지도 몰라요. 공무원들 만나면은 제가 늘 대중교통 좀 제대로 좀 고치자. 탈 수 있는 차 만들어라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탈 사람 다 탑니다. 그 대학 교수 교통공학자들 만나가지고 따집니다. 하면 이 사람은 선생님 정책적으로 대충 해주면 되지요. 뭐 신경 씁니까? 전부 이런 부류들이 대중교통을 가지고 주무르고 있어요. 왜 대중교통이 중요하지 않는지 자동차 정책만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타라고 1,500만 원씩 보조를 해줘요. 예? 자동차 정책이죠. 기가 안 찹니까? 그래서 늘 저는 대중교통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은
교통 기반이 있다. 운전자가 하는 서비스가 되면은 그거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단 한 번도 대중교통 개혁된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대중교통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혁은 누구도 탈 수 없는 대중교통을 누구나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문제가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교통 문제, 자동차 문제는 같은 대중교통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만 고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는 같은 것을 갖게 하는 공정함이 있고 제도주의는 같은 것을 찾게 하는 자발성을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물처럼 어디서나 상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동하는 순간에는 항상 제도가 따른다. 그래서 제도주의 기본 축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 하나만 바로 세우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대중교통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돈 먹는 하마, 시내버스 중공영제 부분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이 이용해서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또 그렇다고 사업자가 가져간 돈도 아니고 행정 무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부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어떤 것이 제도이며 어떤 것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제도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